오늘도 변함없이 부자 수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부자 되는 길을 찾아 나서는 진짜 부자입니다. 금세기 최고의 박앤헌터가 전하는 불패의 역발상 투자 법칙. 비관론이 극에 달할 때 투자하라. 이것이 나의 첫 번째 원칙이다. 끊임없이 요동치는 주식시장에서 탁월한 박앤헌팅 기법으로 최고의 수익을 올린 전설적인 투자자 존 템플턴. 20세기 최고의 주식 투자자 존 템플턴의 성공 투자 비법이 담긴 주식 투자 교과서. 오늘 소개할 책은 존 템플턴의 가치 투자 전략입니다. 오늘은 1부에 이어 2부입니다. 2부의 주요 내용을 한마디의 주식 격언으로 정리하자면 주식 시장에서 가장 값비싼 단어 4가지는 This time it's different. 이번엔 다르다입니다. 이 말 역시 존 템플턴 경의 한 말입니다. 오늘 내용도 들어보시면 내가 그동안 주식으로 돈을 못 번 이유가 이거였구나라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투자 대가들의 재테크 투자 노하우는 정말 심플하고 간단합니다. 우린 그걸 망각하고 실천하지 못해서 그들처럼 되지 못한 것뿐입니다.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그들의 노하우를 다시 한번 상기하시고 부자가 되기 위한 정도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응원하며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본문. 증시의 역사를 보면 현명한 투자의 길이 보인다. 증시의 역사를 이해하는 것은 투자자에게 큰 자산이 된다. 물론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것은 아니지만 증시에 투자하는 투자자의 반응은 전형적이고 예측 가능하기 때문이다. 과거 증시의 역사를 보면 투자자가 예상치 못한 정보나 보도에 과민 반응을 보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들은 항상 그래왔고 또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이해함으로써 박앤헌터는 예상치 못한 정보나 보도가 있을 때 저렴하게 주식을 매집할 수 있다. 그리고 박앤헌터는 이러한 기회가 왔을 때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예상 밖의 정보나 보도를 항상 기대하고 갈망한다. 주식을 광적으로 매도하는 놀라운 모습을 보는 것은 박앤헌터에게 꿈같은 일이다. 오랜 경험, 경기, 그리고 누적된 정보에도 불구하고 존 템플턴은 실제로 초기 투자 행태를 유심히 관찰한 후에 비로소 투자를 시작했다. 이러한 유형의 무분별한 행동이 증시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으며 박앤헌터에게 훌륭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투자자라면 이미 다른 투자자보다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셈이다. 때로는 이렇게 변덕스러운 시장의 움직임을 좀 더 단순한 방법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수년 동안 여름마다 동네에서 레모네이드를 판매해 왔다고 가정해보자. 하지만 당신은 이제 레모네이드 판매에 회의적이고 대신 잔디깎기와 같이 좀 더 수입이 좋은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 물론 당신은 더운 여름에 레모네이드 매점이 높은 수익을 올린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여름이 끝날 무렵이면 $200 정도의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자본가들도 여기서부터 시작한다. 당신은 매년 여름 레모네이드를 마시기 위해 들르는 수많은 고객을 확보하고 있고 그들은 매점이 없어진다면 분명 실망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레모네이드 매점을 당신의 친구에게 매도할 계획을 세운다. 매점과 레모네이드 분말과 증류수 병을 함께 팔 수도 있을 것이다. 충성스런 고객 덕분에 금방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당신은 친구에게 원가보다 더 많은 돈을 지불하도록 설득할 수 있다. 당신이 레모네이드 매점 매수를 제안했을 때 친구는 이렇게 말한다. 난 레모네이드를 좋아해. 그동안 저축해 놓은 돈이 좀 있으니 자네 매점을 인수하겠네. 난 큰 돈을 벌게 될 거야. 레모네이드 매점에 $100를 지불하겠네. 매도에 조금 자신감이 붙은 당신은 돈을 좀 더 받을 요량으로 다음과 같이 제안할 수 있다. 매점을 매수하기 전에 이번 주 토요일에 내가 매점 운영하는 모습을 한번 보는 게 어떻겠나. 내 고객도 자네에게 소개해주겠네. 그러다 보면 금방 사업에 대한 감각도 익히게 될 걸세. 그리고 자네가 사려는 것이 무엇인지 더 잘 알게 될 것이네. 협상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당신과 친구는 돌아오는 토요일에 만나기로 약속한다. 한편 이런 사실을 자랑하고 싶어 하는 당신의 친구는 학교에 가서 자기 친구들에게 주말에 매입할 레모네이드 매점에 대해 자랑을 한다. 그들은 모두 레모네이드 주스를 좋아하며 매점에 관심을 갖게 된다. 흥분한 그들은 토요일에 매점에 들러 상황을 보고 $100 이상을 제안할 그들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운다. 마침내 토요일이 되자 예상대로 당신의 친구가 모습을 드러낸다. 그날은 평소보다 약간 춥고 날씨가 흐린 날이다. 친구가 도착한 지 채 5분도 되지 않아 자전거를 탄 젊은이들이 매점을 향해 달려오는 모습이 보인다. 9명의 반 친구들이다. 그들이 매점에 도착할 때쯤
당신의 친구는 자신이 해야 할 임무를 깨닫고 다음과 같이 말한다. 자, 이제 거래를 시작해볼까? 이 레모네이드 매점에 $100를 지불할 사람 있으면 나와봐. 당신이 대답을 하기 위해 입을 벌리기도 전에 친구 한 명이 난 $110를 지불하겠네라고 제안한다. 그러자 또 다른 친구가 난 $120를 내지라고 말한다.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같은 반 여자애가 난 $125를 내겠어라고 말한다. 옆에서 이런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또 다른 뚱뚱한 친구가 난 $150를 지불하겠네라고 말한다. 당신은 좀 놀라긴 했지만 잠재 구매자가 많아 매우 만족스럽다. 거래를 마무리하기 위해 입을 열려고 하자 갑자기 이상한 일이 발생한다. 매점에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자 뚱뚱한 친구가 자전거를 타고 떠날 준비를 한다. 비가 몇 방울 더 떨어지자 $125를 부른 여자애가 옷이 젖는다고 불평을 하며 자전거를 타고 떠나버린다. $120를 제시한 친구는 한동안 잠잠하더니 당신을 보고 비 몇 방울로 두려워할 내가 아니지라고 말하지만 먼 곳에서 천둥 소리가 들리자마자 얼굴이 창백해지며 자전거에 올라탄 다음 떠나버린다. 그 사이에 당신은 물건이 비에 젖지 않도록 방수천으로 매장을 덮기 시작한다. 이제 $110를 제시한 친구와 남아있던 그의 친구 3명은 모여 매장 매수에 관해 다음과 같은 말을 꺼낸다. 지금 막 떠난 여자친구 말이야. 학교에서 항상 A 학점만 받던 친구야. 그러니 그 애는 분명 우리가 모르는 사실을 알고 있을 거야. 그 애가 매입을 안 하고 떠났으니 매장을 매입하는 건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닐 듯해. 또 다른 친구가 말한다. 비 때문에 발이 젖었어. 이 레모네이드 사업은 아무래도 어리석은 생각 같아. 비가 오니 차라리 우산을 파는 게 낫지 않을까? 자, 레모네이드 말고 우산 사업이나 해보자. 그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한꺼번에 매장을 떠난다. $100를 지불하고 매점을 매입하기로 한 마지막 남은 당신의 친구는 비에 흠뻑 젖어 실망한 채 서 있다. 당신은 친구에게 괜찮은지 물어본다. 그는 당신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만 남기고 모두 가버렸어. 어쩌면 아마 그 친구들 생각이 옳을지도 몰라. 내가 잘못 생각한 것 같아. 토요일마다 비가 오면 어떻게 되겠어. 오늘 손님이 한 명도 없었잖아. 이러다간 아무것도 못 팔고 $100만 날리고 말 거야. 난 더 이상 매장을 살 생각이 없어. 너무 위험한 사업이야. 그리고 너도 보았듯이 아무도 레모네이드 매점에 관심을 두지 않잖아. 아마 그들이 맞을 거야. 다음 주 토요일에 날씨가 맑지 않다면 결국 망하고 말 거야. 말을 마친 다음 그는 자전거를 타고 유유히 사라진다. 당신은 그가 떠나는 뒷모습을 물끄러미 쳐다본다. 그때 우비를 입고 나무 아래서 이 모습을 전부 지켜보던 한 소년이 매점 근처로 천천히 걸어온다. 여전히 비가 오고 있지만 전처럼 그렇게 심하게 내리지는 않는다. 당신은 그를 보고 아니 어떻게 알고 우비를 챙긴 거니? 정말 똑똑하구나라고 말한다. 그 소년은 미소를 지으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외출하기 전에는 항상 날씨를 확인하는 습관이 있어. 오늘 아침 일기예보에서 천둥 번개가 친다고 하더라고. 당신은 그 소년이 이런 말을 하며 나타나는 모습을 보고 레모네이드 매장에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것이다. 어쨌든 그는 여기에 있고 다른 사람들은 다 가버린 상태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고민하던 찰나에 소년이 먼저 말을 꺼낸다. 지난주에 우연히 오늘 레모네이드 매점을 판다는 얘기를 들었어. 그래서 오늘 어떻게 되는지 보러 온 거야. 그는 계속해서 말을 잇는다. 다른 친구들은 모두 떠나고 매장을 살 사람이 없나 보군. 레모네이드 사업을 안 할 거라면 내가 살 수도 있는데 말야. 당신은 좋아, 얼마에 사겠니라고 묻는다. 한동안 침묵을 지키던 소년은 $50 낼게라고 말한다. 당신은 어이없어 하며 레모네이드 분말과 물값만 해도 $50라고. 그럼 나머지를 그냥 달라는 거야? 라고 반문한다. 그 소년은 당신을 바라보며 여기 남은 사람은 나뿐인 것 같은데 난 $50면 충분하다고 생각해. 당신은 절대 만족할 수 없겠지만 다음과 같이 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난 팔기를 원하고 남아있는 사람은 너뿐이니 어쩔 수 없이 $50에라도 팔아야겠다. 당신이 돈을 가지러 집에 가야 하느냐고 물으려고 할 때 그는 벌써 낡은 우비 주머니에서 고무밴드로 묶은 돈뭉치를 꺼낸다. 당신은 좀 당황스럽지만 $50를 받고 우비를 입은 그에게 레모네이드 매장 소유권을 넘겨준다. 거래가 성사되고 30초도 되지 않아 한 무리의 소년들이 우산을 들고 나타나 매장을 산 친구에게 레모네이드 매장을 사다니 넌 바보임에 틀림없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거니라고 묻는다. 이 이야기는 증시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전형적인 사례를 잘 보여준다. 즉, 개인 투자자들은 어떤 이유에서든
특정 기업의 주식에 투자하기 위해 증시에 돈을 끌어들이고 그들 앞에 펼쳐지는 사건이나 주어진 정보에 따라 때로는 높은 가격에, 때로는 낮은 가격에 주식을 매매한다. 이때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거의 소수의 매수자와 매도자만이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행동한다는 사실이다. 매점에 온 거의 모든 잠재 매입자들이 폭풍 후에 놀라거나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미리 날씨를 파악하고 비가 올 가능성을 예견한 매수자는 그 상황을 유리하게 이용하여 정상적인 경우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자산을 매입할 수 있었다. 이때 중요한 사실은 다른 사람들이 모두 좋지 않은 생각이라고 판단했는데도 불구하고 오직 한 사람만 그 레모네이드 매점을 매입했다는 점이다. 가치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수하는 박앤헌터가 되고 싶다면 생각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투자자들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한다. 지극히 상식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주가가 크게 하락할 시기는 매도 물량이 많을 때다. 그리고 사람들이 주식을 파는 주요인은 사람들에게 그 주식이 인기가 없기 때문이다. 훌륭한 박앤헌터라면 그 주식을 매수하는 게 옳은지 다수의 다른 투자자들에게 확인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인기 없는 주식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자신의 판단에 따라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 존 템플턴 같은 위대한 투자자들은 이런 능력을 선천적으로 타고났지만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은 부단한 노력을 통해서 터득할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레모네이드 매점 사례에서 기억할 중요한 점은 앞으로 닥칠 상황을 미리 예측하는 능력을 개발해야 한다는 점이다. 사람들은 스스로 예측하지 못한 일이 생길 때 두려워한다. 이런 일은 증시에서도 자주 발생한다. 물론 미래에 닥칠 사소한 모든 위험을 예측하고 확인하며 그에 대해 완벽하게 대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일반적인 위험에 대해서는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 레모네이드 매점의 경우 토요일에 비가 온다는 것은 누구든 예상할 수 있는 일상적인 사건이다. 모든 사업에는 비가 오는 날이 있을 수 있듯이 증시에서 거래되는 모든 주식에도 증시에 떠도는 비구름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한다. 문제없는 사업은 없다. 비구름의 특성과 그 비구름이 어떤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지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비가 조금 내리다 말 것인지 아니면 홍수가 되어 피해를 입힐지 알아야 한다. 투자에 관해 말하자면 열심히 연구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따라서 주식을 매입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기업에 대해 철저히 연구해야 한다.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판매를 촉진하는 요인과 이윤 확대를 가로막는 요인은 무엇인지, 또 실적의 기복이 심한 이유는 무엇이고 경쟁 상대에게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 주식 매매를 위한 의사결정을 할 때 이러한 정확한 사전 정보가 있어야만 감정 개입을 차단할 수 있다. 이러한 자료들이야말로 나쁜 상황이 일시적인 것인지 또는 회사의 운명을 결정할 최악의 상황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준다. 잠재적으로 회사의 운명을 좌우할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면 언제든지 회사가 위험에 빠질 수 있다. 이러한 기업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축적해 놓아야만 그 기업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주가가 떨어질 때 확신을 가지고 그 주식을 매수할 수 있다. 전망이 부정적인 상황에서 투자를 하는 경우에도 그 기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심리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소신대로 밀고 나갈 수 있다. 결국 가치 투자에서는 성공의 대가를 미리 지불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비가 올 때 사고 해가 뜰 때 팔아라. 싼 가격에 레모네이드 매점을 매입한 행운의 소녀는 다음 토요일 아침부터 사업할 준비를 한다. 그날은 일주일 전 토요일보다 날씨가 훨씬 좋다. 일기예보에 따르면 한낮에는 온도가 섭씨 32도까지 올라간다고 했다. 그는 사업 준비 때문에 이웃의 주민들과 가족들이 날씨에 관심을 기울이고 소풍, 자전거 타기, 미식축구 등을 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했다. 매점을 정리하면서 살펴보니 우산을 팔러 다니던 소년들이 이렇게 청명한 날 우산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 서로 말다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때 몇몇 사람들이 매점에 들려 약간의 매출을 올려준다. 머지않아 10명 정도가 줄을 선다. 그러자 옆에서 다른 장사를 하던 장사꾼이 장사가 제법 되는데 나한테 $100에 넘기지 그래 라고 말을 건다. 우산을 팔던 소년 몇 명이 이 모습을 보고 매점 가까이에 자전거를 세운다. 그때 한 소년이 우산을 땅바닥에 내던지고 갑자기 그들 사이에 끼어든다. 그는 잠깐만 우린 $120를 내겠어 라고 말한다. 이때 장사꾼은 소년이 버린 우산을 집어들고 소년들을 향해 휘두르며 무슨 소리야? 그럼 난 $150를 내겠어 라고 소리친다. 그러자 그 소년들은
자신들이 200달러에 사겠다고 단정적으로 말한다. 이때 이 젊은 레모네이드 매점 주인은 주위를 둘러보고 더 이상 높은 가격을 부르는 사람이 없자 재빨리 200달러의 제안을 수락한다. 이 젊은 매점 주인은 이번 주 토요일에 큰돈을 벌 수 있었다. 그는 단돈 50달러에 산 매점을 불과 일주일 후에 200달러를 받고 판 것이다. 원래 투자액의 4배를 벌어들인 셈이다. 이때 일주일이라는 기간 동안 레모네이드 매점 가격이 크게 변한 이유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레모네이드 매점의 실질 가치가 4배로 증가한 것일까? 물론 아니다. 변한 게 있다면 그것은 레모네이드 매점의 가치를 보는 투자자의 견해다. 다시 말해서 바뀐 것은 투자 환경과 투자자의 견해다. 이 사례에서 우리는 투자자의 견해가 자산 가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주가에서 가장 극적인 변동은 종종 자산 가치의 실질적 변화보다는 투자자 견해의 변화에서 비롯된다. 성공적인 바겐헌터가 되고자 한다면 투자자의 견해를 이용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은 증시에 비가 올 때 주식을 사고 해가 뜰 때 팔 줄 알아야 한다. 그렇게 하다 보면 대다수의 투자자들이 당신과는 반대로 행동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즉, 그들은 주로 해가 뜰 때 주식을 사고 비가 올 때 판다. 그들이 그런 식으로 행동하지 않으면 전망이 좋지 않을 때도 주가는 결코 하락하지 않을 것이다. 단순하고 지극히 상식적인 말처럼 들리지만 바겐헌터들은 투자자들이 심리적인 요인으로 인해 실제로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을 이미 경험한 적이 있을 것이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내용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저는 아직까지 만족할 만한 부를 이루지 못한 이유가 예를 들어 소개한 이야기에 나오는 자전거 타고 우르르 몰려다니는 친구들, 즉 아무 생각 없이 뒷북만 치는 일반 대중이었지 않았나 싶네요. 더 많이, 더 깊게 공부해서 우비를 입은 소년이 되어야겠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한 재테크 방법은 단 한 가지만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셔서 건설적인 토론의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한두 번 듣고 잘 실천했다면 이미 부자가 되어 있겠죠. 그러니 시간 나실 때 여러 번 듣고 체화하셔서 꼭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책을 매수하셔서 더 깊게 읽어보시고 자기 것으로 만드시면 더 큰 부를 얻으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주시면 투자해놓은 부동산과 집이 최고가를 갱신하고 주식에서 물린 종목 떡상하며 계좌가 붉게 불타오르고 가상화폐 역시 떡상하여 최고급 차 한 대 사실 겁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진짜부자 채널과 함께 진짜 부자 되세요.